네, 서작가입니다. 이승만이. 제가 이제 김진명 작가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쓰시고, 그 고구려를 쓰시는 그 작가님이 왜 공산주의가 위험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쇼츠를 봤어요. 근데 이 소수의 그 기득권, 그러니까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에서 독재를 동반하죠. 왜냐면 자신만이 진리니까. 그때 제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자기인 거야. 자기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독재에 따라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라는 그 독재자에게 나부를 떨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자기의 그 살아가야 되는 걸 위해서 결국은 옳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독재자가 그 수용소에다가 정말 뭐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죽음의 수용소가 그렇게 많다는데 그게 인간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는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하는 그 사람들, 북한 인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루이 알티세르,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의 절대성을 붕괴한 사람이죠. 결국 자기가 이제 신마르크스주의였지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이데올로기는 결국 무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거다.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빈 공간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한마디로 우리 머리는 이 사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사발. 이제 거기다 뭐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뇌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이 알티세르가 참 비극이죠. 자기 부인을 사회학 교수였다 그러는데 참 부인을 죽였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정신병원에 수감이 됐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아주 정말 악에 받쳐서 악에 치여서 양심이 진짜 뭐 성경에는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에 이제 조금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데올로기는 무의식이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정말 깨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참 온전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좋은 유년 시절을 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 뭐라 그럴까 좀 어두움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글을 이렇게 쓰면서 아름다운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려고 노력하고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도 좀 더 이렇게 순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계엄을 통해서 제가 역사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었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선동가들은 특히 무엇을 잘 이용하느냐면 그 시대의 병폐, 그러니까 모순을 되게 잘 이용해요. 이제 나중에 실존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영상을 만들겠지만 사실 모순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회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뭐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를 모순을 선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선동했냐면 이제 산업혁명의 어두운 모습.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처음으로 들어와서 이 노동이 엄청나게 필요할 때 이제 어린아이들과 엄마들이 노동에 들어갔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병폐만을, 특히 노동자에게 자본가의 그 나쁜 점만, 그거를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나쁜 점만을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가들을 바라볼 때 사실 저 같아도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자본가들이 어떻겠어요? 밉죠, 이 자본가들이. 미운 게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당하게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이 선동가가 사실은 갖고 싶은 거예요. 부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격가지긴 하지만 마르크스는 한 번도 노동을 안 해봤고요. 아버지한테 그 당시에 일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사탄교회에 입교하면서 이 아버지가 용돈을 끊으니까 친구한테, 엥겔스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본가들이 가진 어떤 부와 시스템이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자신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뭐 그래서 이제 영적인 거는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탄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혀를 잘 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워서 결국 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자신이 부당하게 당하는 거 말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이렇게 불어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그리고 또 프랑스 혁명, 그때 이제 인권의 중심이라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혁명, 뭔가 타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개인적이고 학자적이고 혁명가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학자적이고 혁명가의 그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사상가지, 혁명가지 절대 진리는 아니며, 무슨 사상가냐? 어떤 사회의 병폐만을 강조해서 사회를 증오로 이끌어가는 사상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이제 들어가겠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건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머릿속에 심어진 뇌 구조, 뇌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를 집어넣는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아빠가 엄마 때리거나 뭐 엄마가 바람피고 그런 집에 산 사람은 어떤 다른 성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래도 증오를 나타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상담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그거를 평생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포장하는 거죠, 이 선동가들은. 그러면서 상대편 성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우리 성이, 내가 여성이니까 여성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그게 선동가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그런 아픔이나 어떤 고통을 일단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죠. 페미니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뭔가 되게 사상과 거기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러나 실체를 들여다보면은 아마 그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거나 어렸을 때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삐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간을 참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의 자신을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모를 때가 있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자신을 알려고 하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라는 것은 이미 인간에게 문화가 있고 존재,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자. 이제 거기서 락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언어학. 이 무의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언어.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닌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의식 속에서 심어져 있던 말일 거예요. 그게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하자. 그래서 이제 소시르라는 사람이 언어학을 기초를 닦아요. 그게 이제 시니피앙 시니피에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니피에는 그 의미하는 그림, 시니피앙은 그 의미하는 그림을 말하는 단어. 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잘난 척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알면. 또는 서구의 이런 구조를 이해할 때 선동가들이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하느냐를 잘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뇌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잘난 척 하는 거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잘난 척 하는 건 안 되지만은, 내가 이런 걸 배웠어, 이런 거를 알아, 이런 건 좋죠. 자, 그래서 기표하고 기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들이 한자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그냥 뭐 프랑스어 쓸 수 있죠. 시니피앙 시니피에. 자, 이런 것들을 언어학에서 이제 소시르가 기호와 기표 이론을 만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동해서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죠. 기생충들. 나는 뭐 우리 인권을 원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돈을 내가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이 인권단체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명예나 돈을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내가 뭔가 깨어있는 의식적인 인간인 척 하는 거죠. 인간이어야 한다. 근데 너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언어학에서 시작해서 무의식을 연구하는 게, 사회를 연구하는 게 인류학,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게, 결국 이게 잘못 흐르면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사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국주의에 또 이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연구했더니 열등한 문화와 우수한 문화가 있다. 근데 그 비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열등한 종족은 데려다가 저기 동물원 원숭이에다 넣어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락강이며, 이제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자인 락강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마르크스는 선동가에 지나지 않았고, 이 사회의 병폐를 잘 이용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 사회를 선동시키지만, 결국 그 선동된 사람들이 잘 살았냐? 한 개차반 비참하게 살았다. 그거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누군가 구조주의, 뭐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 그거 사회를 이해하려는 학문이야. 근데 잘못 나아가면 한 사회가 다른 사회를 억압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 시대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잘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새로운 계급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서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